한국인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치아 건강 완벽사수 프로그램 건강한 치아 토크 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유빈입니다. 네. 여러분의 치아 건강 동반자 건강한 치아 토크 아해보세요. 오늘은 치아 건강에 치명적인 이갈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남아있는 치아가 거의 없을 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특이한 주제, 재미난 주제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순서부터 활기차게 문을 열어볼 텐데요. 생활 속 이로운 치아 상식만을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 분이죠. 이치녀 신윤아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상식백과 생활의 이치의 신윤아입니다. 네, 신윤아 씨 활약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분도 모셨습니다. 네. 박한성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해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게임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치녀 신윤아 씨 출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직장인 종렬 씨는 몇 달 전부터 심한 두통이 생겼습니다. 두통약을 먹을 때만 잠시 가라앉을 뿐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얼마 전 충치 때문에 치과에 갔다가 두통의 원인이 이갈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종렬 씨는 신혼생활 2년 차로 이갈이 때문에 아내가 잠을 못 잔다고 불평을 하는데요. 성인의 이갈이 원인이 뭔가요? 와이프분이 지금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갈이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갈이의 원인이 예전에는 치아 맞물림이 문제가 있는 부종교합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초적인 요인이 아닌 뇌가 관여하는 중추적인 것이 원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네. 현대인은 치아를 음식물 섭취하는 용도로만 거의 사용하지만 동물에서 이빨은 음식물 섭취 이외에 사냥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인간은 진화를 하면서 이런 공격적 본능을 이성적으로 제어하면서 이런 공격적 본능이 자면서 이갈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 스트레스가 이갈이의 원인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 이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 말은 이갈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그러네요. 공격적인 의미가 또 내포돼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이갈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세게 이갈이를 하는 분들은 본인이 이를 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갈더라도 본인이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는 1인 가구가 많고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혼자 자는 경우가 많아서 이갈이를 할 때 소리가 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로 송곳니는 원래 뾰족합니다. 네. 하지만 이 송곳니가 평평하게 갈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턱 주위 근육이 뻐근하다든지 그런 것도 잘 때 이를 갈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밤새 이를 너무 세게 갈 때 인상을 쓰면서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심하면 눈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치아가 시리거나 욱신거리는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사각턱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갈이를 세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치과에서 이갈이 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럭스 체커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네. 이렇게 생긴 장치입니다. 이것은 환자분 치아를 본을 떠서 이렇게 얇은 장치를 환자분 치아에 맞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장치를 주무시기 전에 치아에 끼우고 주무시면 네. 이 빨간 부분이 이를 갈았다면 벗겨집니다. 아. 그래서 이걸 끼고 주무시면 다음 날 이를 어떻게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어떻게 갈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쉽게 이갈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네. 이제 원장님께서 그 이갈이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게 송곳니가 평평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 PD님이 지금 한쪽에 송곳니가 약간 평평하다고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의 송곳니 한번 만져보시면서 나는 평평하지 않은지 혹은 뭐 날카로운지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평소에 이갈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가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MT 같은 데 갔을 때 네. 막 이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딴방 가서 자고 막 그러잖아요. 뭐 코 고는 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근데 소리를 꼭 나서 이갈이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소리가 안 나는 이갈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완전히 맞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갈면 소리가 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번 이거 소리 낼 줄 아세요? 낼 줄 알죠? 예, 저도 이것을 연습해서 소리를 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쉽게 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를 갈면 무조건 소리가 난다면 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소리가 나야 합니다. 이게 더 말이 안 되죠? 이게 연습을 해서 맞아요. 소리가 나는 거고 이갈이도 원래는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나게 연습이 된 거다라는 그게 말씀이신가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약하게 갈았을 때는 소리가 안 나지만 세게 가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무리 세게 하더라도 힘과 면이 맞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10명이 이를 간다고 하면 네. 그중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갈이를 소리로 판단을 하니 이를 갈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갈이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것도 이갈이를 소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분들도 이갈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러니까요. 이갈이의 중요성을 또 알려드리는 또 시간을 함께 하고 특히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유나 씨 다음 질문 주시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분들은 이갈이 습관이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더 위험한가요? 네. 왜냐하면 임플란트 실패의 원인 중 큰 원인이 이갈이이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힘에는 강하지만 수평적인 힘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갈이를 할 때 수평적인 힘이 임플란트에 가해지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갈이를 하는지를 모르니 임플란트가 실패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저희 병원에 턱관절이 아파서 오셔서 이갈이 검사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 50대 중반 환자분은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갈이를 한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치과에서도 이야기해 준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분 이갈이 검사를 해보니 임플란트 머리 부분에 과도한 수평력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니 그 환자분이 그동안 그 임플란트에 나사가 풀려서 여러 번 치과에 가서 조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를 조이기 위해 치과에 갔을 때 그 치과 원장님은 왜 이게 자꾸 풀리지 하면서 그 나사만 조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플란트 머리 부분에 과도한 수평력이 가해지면 임플란트 뿌리와 머리를 연결한 나사에 과부하가 걸려서 나사가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 치료에서 환자가 이갈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갈이를 한다고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이 그렇죠. 조금 이갈이를 염두에 두고 봐야겠네요, 환자의 상태를. 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하고 하면은 더 나쁠 네, 수는 없겠죠. 보통 네. 치과에 환자분들이 가시면 설문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갈이 체크란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통은 다 안 네, 한다. 하지만 거의 네.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갈이를 하는지를 알고 계셔도 뭐 별로 이게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이 아니오에 체크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고.
네, 그럼 혹시 이갈이가 불어올 수 있는 후유증이 두통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이갈이는 두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어깨, 목 통증, 뭐 눈 통증, 이명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뉘는데 2차성 두통은 특정 질환이나 뇌 자체 문제로 생기는 질환으로 원인이 파악이 되지만 1차성 두통은 보다 흔하게 나타나고 특별한 원인이 없고 단순히 뭐 스트레스성 두통, 긴장성 두통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이를 꽉 물면 이 관자놀이로 해서 이 옆머리 근육이 힘이 많이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옆머리에 움직여요. 손을 대고 이를 꺽꺽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럼 옆머리 근육이 볼록 오, 맞아요. 하는 것을 느낄 수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저는. 있을 것입니다. 보톡스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분들이 네. 머리가 아파서 심하신 분들은 매일 약을 달고 사는데 병원에 가서 뭐 CT, MRI 온갖 검사를 다 해도 특별한 원인은 없고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답답하죠. 그런 말만 듣고 네. 두통약을 처방받는 게 보통입니다. 이 긴장성이라는 말은 네. 근육이 뭉친다는 말입니다. 근육은 평소에 쓰는 힘보다 센 힘을 받으면 뭉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중 이를 꽉 물고 이를 갈면 이 머리 근육에 가장 큰 힘이 가해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큰 힘이 가해져서 이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갈이와 관련된 두통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두통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원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약으로만 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갈이가 없는지 이 부분 모르신다면 치과에 가서 좀 장치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이 치과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약간 네. 신경외과나 뭐 이런 쪽을 그렇죠. 찾으실 것 같은데 치과에서 이갈이도 좀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네. 되실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이갈이가 이렇게 뭐 두통에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구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대표적인 게 치아가 많이 마모되고 음. 또 치아 옆구리가 패인 경우가 있습니다. 옆구리가요? 네, 치아 옆구리가 패여서 시린 경우인데요. 아, 이렇게. 아. 보통 또 치과에서는 그것을 양치질을 세게 해서 패였다고도 마모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요즘 사람들은 예전 분들처럼 그렇게 양치질을 세게 안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좀 부드럽게 네, 미세모 그리고 쓰면서. 치아가 패일 정도로 양치질을 세게 했다면 네. 그 이전에 잇몸이 아마 거덜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잇몸은 매끈매끈했는데 네. 치아만 패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아, 치아끼리 닿아서 이제 마모가 예, 치아가 되는 거군요. 닿아서 이를 갈 때 수평력이 가해지는데 음. 이렇게 이를 꽉 물고 옆으로 갈 때 걸리는 부분들이 치아 옆구리에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 옆구리가 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구리 터진다 그러죠? 치아의 네, 옆구리가 터지는 빵 건가요? 터지고. 이제 이를 꽉 무는 그 습관들이 뭐 치아를 지금 마모시키기도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웨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막 이 엄청 무시잖아요. 이런 분들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네, 맞습니다. 얘가. 우리가 수면 중에도 이를 악물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를 악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순간적인 힘을 써야 하는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네. 치아가 상하거나 턱 관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아와 턱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끼고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유나 씨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성인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의 이갈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미양 씨는 5살 딸아이 고은이의 이갈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2달 전부터는 매일 잘 때마다 이를 갑니다. 아이가 깊게 못 자는 편이라 많이 뒤척이는데 뒤척일 때마다 뿌드득 소리에 어른도 잠이 깰 지경인데요. 치아를 보니 아랫니가 살짝 갈린 느낌도 듭니다. 아이가 이를 가는데 우리 애만 그런 건가요?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이를 갈아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저도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보다 일찍 단체 생활을 시작하고 네. 사교육 등을 받으며 성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어떡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또한 워킹맘의 증가로 아이와 엄마의 유대관계가 약해진 것도 어머나. 사실입니다. 아, 어린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네. 말도 진짜 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했지만 네. 요즘은 미운 4살이라고 하는 걸 보면 맞아요.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사회에 빨리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쌓인 정서적이나 심리적 요소가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이갈이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이 이갈이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5살 아기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쓰럽네요. 지금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워킹맘이니까 또 워킹맘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일을 안 갈게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갈이가 아이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따로 끼치진 않나요?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갈이 하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이렇게 일을 가는데 치아가 괜찮을까 하고 치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성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 이갈이의 부작용은 이를 부드럽게 갈지 못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유치가 대부분이고 유치는 영구치보다 물러서 이갈이를 할 때 걸리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성인들보다 부드럽게 이갈이가 가능하고 또한 몸도 유연하여 성인에게 나타나는 이갈이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보다 영구치가 많고 키가 가장 많이 크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에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키가 많이 클 때 턱관절뼈도 같이 성장을 하는데 이갈이를 할 때 치아 상실이나 부종교합 등에 의해서 한쪽 턱관절에 힘을 많이 받게 되면 그 힘을 많이 받는 턱관절이 성장이 억제되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치아가 조기 상실되지 않게 관리를 받고 부정교합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근데 또 평소에 이제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이 이를 갈 수 있는 확률이 1.5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정확하게는 이갈이를 더 세게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더 세게 이갈이를 하면 네. 소리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세균 감염 등으로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만 억지로 손톱을 물어뜯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더 세게 이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가진 아이는 보통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심리적 불안감이 있거나 욕구 불만, 애정 결핍 등의 원인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가 이갈이의 원인들이기도 합니다. 수면 중에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를 하면서 해소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를 갈지만 이런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는 더 세게 이를 갈게 됩니다. 아이와 보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높여주고 아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받는 사교육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중심으로 부모님이 생각하시면 손톱 물어뜯는 습관뿐만 아니라 이갈이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를 가진 이제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아이와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전 지금까지도 물어뜯어요. 그럼 어떤 게 좀 불만이세요? 평생 불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물어뜯을 것 같고. 저는 뭐 어쨌든 뭔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 네.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보시는 게. 저 스트레스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일을 엄청 갈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처음 알았네요, 저도. 근데 보통 그러다가도 이제 계속 그러면 걱정이 되겠지만 또 아마도
자라면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또 성인이 되면서 많이 바뀌는 것도 많을 것 자연스럽게? 같고.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방눈이 펑펑 와서 네. 그 쌓인 눈을 처음 밟으면 뽀드득하고 이갈이 소리처럼 너무 좋아. 소리가 납니다. 연상이 되네요. 하지만 그 눈이 다져져서 딱딱해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안 밟아서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네. 밟아도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어. 이갈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갈이를 하지 않아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갈이를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유치는 영구치보다 물러서 성인보다 아이에게 이갈이 소리가 더 잘 납니다. 점점 크면서 영구치 수가 많아지면 소리가 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신기하네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갈이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이 이갈이로 부모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이갈이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물론 부모님 자신은 이를 가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는 이갈이를 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으니 걱정 말라 설명드리고 보통 그런 경우 아이 대신 부모님이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보다는 부모님이 그래요. 먼저 치료를. 사실 애들 때는 뭔가 좀 잘못돼도 또 그 적응력이 되게 빠른 것 같고 네. 어쨌든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이의 이갈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또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영구치가 나 이제는 평생을 써야 되는 영구치가 날 때는 꼭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서 그런 나쁜 점이 없어질 수 있게 네.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기적인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구강 건강에 치명적인 이갈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유나 씨 다음 질문은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이갈이 치료와 예방에 관한 질문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학생 영아 씨는 언제부턴지 모르게 이갈이가 생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를 했는데 독이 된 건지 점점 심해져 턱관절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보톡스는 여러 번 맞아야 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이갈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보톡스도 여러 번 맞아야 되고 비싸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니까 또 돈 쓸 때도 많을 텐데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치과의 가장 큰 불만은 네. 비용입니다. 국내 의료비가 참 저렴하다고 하는데도 우리한테는 또 치과의 문턱이 좀 높아요. 네, 맞습니다. 치과에서는 비보험되는 진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이갈이 방지 장치일 것입니다. 이갈이 방지 장치는 이갈이를 못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만든 장치입니다. 이를 갈지 않는 것과 이갈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갈이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뇌가 명령을 내려서 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를 못 갈게 하면 턱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되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갈이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치아만을 보호한다고 생각으로 부드러운 재질로 이갈이 마우스피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재질은 밤새 오징어를 씹듯이 질겅질겅 씹게 되어 턱관절이나 근육에 더 무리가 가게 되어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위축시켜 씹는 힘을 약하게 하여 턱관절에나 근육에 무리가 덜 가게 이갈이 힘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맞고 이갈이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갈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톡스로 인해 이 가는 힘이 약해져서 이를 갈아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을 때는 턱에만 맞지만
이갈이 치료용으로 보톡스를 맞을 때는 턱뿐만 아니라 옆머리 근육에도 같이 맞아야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꽉 물 때 턱 근육도 물론 힘이 많이 가지만 이 옆머리 근육에도 힘이 많이 갑니다. 그 카페인 섭취가 이갈이를 좀 악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갈이 개선을 위해서 가까이 하면 좋은 음식, 멀리 해야지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는 뇌에 영향을 주어 이갈이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뇌에 영향을. 적당한 음주, 하지만 적당한 음주, 흡연, 네. 카페인 섭취는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도 합니다. 적당히는 괜찮다. 하지만 모든 게 문제는 과도할 때 문제가 과할 때. 생깁니다. 과도하게 하게 되면 이것이 도리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적절히 잘 조절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적절히가 참 힘들죠. 그리고 너무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은 턱 근육에 무리를 주어 이갈이 증상을 악화시키니 너무 즐겨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음식은 뭐랄까 어떤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좋은 분위기에서 네.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과 먹는다면 네. 그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 이갈이 증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즐겁게 먹는 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니까 이갈이에도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마무리네요. 네. 저 박 원장님 얘기하실 때 계속 이렇게 어떡하지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적절하게, 걱정하다가 적절하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으로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갈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턱 근육에 과도한 힘을 주는 그런 습관이나 뭐 항상 나오죠. 음주 흡연 절주하시거나 끊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안 좋은 거 모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건 정말 이갈에 치명적이라는 거 네. 꼭 오늘도 박 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이갈이에도 분명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건강한 수면과 치아 건강 파괴자 이갈이에 대해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치아 건강 국가대표 신윤아 씨, 치아 상식의 달인 박한성 원장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